AI가 자른 6명을 다사는 왜 다시 불렀을까요? AI가 추천한 결정입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처리했습니다. 알고리즘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듣는 말들입니다. 편리하죠.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내 잘못이 아니라 기계가 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기계가 결정했다고 해서 그 결정의 책임까지 기계가 지는 걸까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 제3부 본공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쥐고 있는 그 힘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본공이란 공적인 것을 받든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내가 맡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본공의 정신입니다. AI가 모든 것을 계산해주고 시스템이 모든 것을 자동화해주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입지는 않는가? 우리 다음 세대는 괜찮을까? 계산은 기계에 맡겨도 책임은 결국 사람이 져야 합니다. 다산이 살던 조선시대에도 관리들의 고민은 비슷했습니다. 자기 주머니를 채울 것인가, 백성을 위할 것인가. 당시 많은 수령들이 부임하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세금을 거두면서 일부를 착복하고 백성들에게 필요한 공사를 하면서 예산을 부풀리고 상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았습니다. 다들 이렇게 하는데 나만 손해볼 수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다사는 목민심서 본공편에서 매우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라질과 내 주머니 사이에는 칼로 자른 듯한 선이 있어야 한다. 그 선을 넘는 순간 당신은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도둑이 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산이 말하는 건 단순히 돈을 훔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진 권한과 힘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는 금전적인 유혹보다 더 교묘한 유혹이 있습니다. 바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AI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라고 말하면 마치 내 책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할 때 AI가 거절 판정을 내렸다고 칩시다. 담당자는 죄송합니다. 시스템이 거절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AI의 알고리즘은 그 사람의 미래 가능성이나 성실함까지는 다 계산하지 못합니다. 혹시 그 사람은 몇 년 전 실직으로 잠깐 신용이 나빠졌지만 지금은 성실히 일하고 있는 사람은 아닐까요? 혹시 AI가 보지 못하는 인간적인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요? 담당자가 조금만 더 살펴보고 조금만 더 인간적으로 판단했다면 달라질 수 있는 결정 아닐까요? 다산이 봤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기계 뒤에 숨는 것은 책임자의 자세가 아니다. 당신이 가진 권한은 기계가 놓친 것을 보완하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라고 준 것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설계한 수원 화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본공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794년 정조 임금은 수원에 새로운 성곽을 쌓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가장 큰 토목 공사였죠. 많은 관리들이 이 프로젝트를 맡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공사에는 큰 이익이 따라왔으니까요. 예산을 부풀리고 자재를 빼돌리고 인부들 임금을 떼어먹으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다산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다산은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그는 공사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인부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당시 성곽을 쌓는 일은 정말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무거운 돌을 사람 힘으로 나르고 손으로 하나하나 쌓아 올려야 했으니까요. 다산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쉽게,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거중기라는 기계를 발명했습니다. 도르의 원리를 이용해서 무거운 돌을 적은 힘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 장치였죠. 또한 농로라는 수레도 만들었습니다. 돌을 나르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다산이 이런 기계들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첫 번째 관심사는 일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산은 정조에게 이런 보고를 올렸습니다. 거중기를 사용하면 10명이 해야 할 일을 4명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남는 6명을 내보내지 않고 대신 10명 모두에게 일을 주되 작업 시간을 줄이고 임금은 똑같이 주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효율성을 사람을 줄이는 데 쓰지 않고 사람을 편하게 하는 데 썼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인부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했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공사가 끝난 후에야 임금을 주는 게 관례였는데 다산은 매일매일 일한 만큼 바로바로 돈을 지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산은 인부들 대부분이 가난한 농민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당장 오늘 먹을 쌀이 없어서 일을 하러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몇 달 뒤에 목돈을 받는 것보다 오늘 일하고 오늘 받는 게 훨씬 절실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봉공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나중에 한꺼번에 주는 게 관리하기 편하다고 나올 겁니다. 하지만 다산은 편리함보다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AI 시대에도 똑같은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AI가 이렇게 하면 비용이 20% 절감됩니다 라고 제안할 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 절감된 비용 뒤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은 없는가? 피해를 보는 약자는 없는가? 계산은 AI가 더 잘하지만 그 기술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가치 판단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산이 말한 봉공의 핵심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18년간 유배지에서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언제 풀려날까만 기다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목민심서를 비롯해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자신은 비록 다시 벼슬을 하지 못할지라도 미래의 관리들이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가르침을 남긴 겁니다. 이것이 봉공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 이익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히고 눈이 침침해질 정도로 고된 작업이었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이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당장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해봤자 내게 뭐가 돌아오느냐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산은 말합니다. 봉공은 나를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라고요. 내가 이 세상을 지나간 흔적, 내가 머문 자리에 남긴 아름다운 것들,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의미라고요.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빠른 계산이 아닙니다. 더 정확한 알고리즘도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이 결정이 옳은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가?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가를 묻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것, 그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기계가 넘볼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입니다. 봉공은 거창한 희생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내 편리함보다 옆 사람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AI가 놓친 인간적인 부분을 챙기는 행동. 당장 이게 안 되더라도 옳은 일을 하는 것. 그런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가 머문 자리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